선생님, 오늘 저녁은 드셨어요? 그 한 줄의 문자가 63살 요양보호사 제 인생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선생님, 요즘 제가 뭘 잘못했나요? 66살 건설회사 대표라는 남자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용기를 내어 묻는 그 질문.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이 나이에 심장이 또 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기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혼자 남겨진 63살 여자의 현실. 저는 63살 이선영입니다. 직업은 요양보호사. 남편은 7년 전 암으로 떠났습니다. 상처가 아무는 기다림도 없이 일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아이들은 둘 다 외고 엄마 들어오면 말할게. 그 말만 남겨두고 1년에 한 번도 못 본 지 어느새 3년. 손주들은 영상통화로만 봅니다. 언니 아니다. 할머니라고 불러. 자신의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도 모른 채 요양보호사 일은 사실 제 외로움을 숨길 수 있는 좋은 직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손을 잡으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착각. 밤중에 병실을 밝히고 떨리는 손을 잡아드리면 고마워 선영씨. 그 말 한마디로 그날 하루가 버텨집니다. 첫 만남 그 남자의 정체. 어느 봄날 새로 맡게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79세 한복순 어르신. 안녕하세요. 앞으로 어르신을 도와드릴 이선영입니다. 밝게 인사하는 저를 위아래로 흘러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캔하는 눈이었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재킷, 반쯤 샌 머리, 발끝까지 돈을 벌어본 사람의 냄새. 한도윤입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엔 경계와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중견 건설회사 대표 66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 남자는 30년을 일만 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도 회사에 있었고 아내와 이혼한 날도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사인했고 아들이 대학을 떨어진 날도 임원진 회의에서 몸을 빼지 못했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가시 같은 첫인상. 그 이후 처음 며칠간 그는 제 모든 일을 감시했습니다. 체의를 변경할 때마다 엄마 오른팔 베개도 해드려야 합니다. 제가 약을 챙길 때마다 병원 처방시간 확인하셨어요. 마지막은 결정타였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저를 복도에서 막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핸드폰 시간을 조금만 줄이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애들 카톡 한 줄 본 거, 그걸 봤다는 뜻입니다.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놓고도 젓가락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가정부처럼 살다가 이제 와서 또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건가. 그게 제가 한도윤이라는 남자에 대해 가진 첫 감정이었습니다. 밤에 복도에서 본 진실. 사흘 뒤 야간 근무 당번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수술을 앞두고 밤마다 깼습니다. 선영씨 숨이 막혀 손을 잡고 등을 쓰다듬으며 여기 있잖아요 라고 속삭이는데 새벽 2시쯤 복도에서 희미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자에 쭈그려 앉은 남자. 정장 바지 가죽 구두 구겨진 어깨. 한도윤 씨였습니다. 그 큰 사업가가 어두운 복도에서 고개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있어야 했는데 또 이를 핑계로.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아,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이 까칠한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었구나. 김치전과 그를 보는 방식의 변화. 재활병원으로 옮긴 지 한 달 뒤 비오는 수요일 오후 어르신이 갑자기 속삭였어요. 선영씨, 비올 땐 김치전이지 보호사 휴게실 전기 후라이팬으로 몰래 해주면 안 될까? 어르신 규칙이. 그 아이 자꾸 편의점 도시락만 먹어. 불쌍해 죽겠는데. 저는 결국 보호사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반죽을 펴고 후라이팬 위에 올렸습니다. 딱 3장. 냄새나면 혼나요. 그때 도윤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여기 앉아. 이거 너 좋아하는 거야. 김치전을 한 입 빼어 문 그가 처음으로 제 눈을 제대로 봤습니다. 선생님, 분식집을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애들 키우며 많이 해봤죠. 진짜 맛있는데요. 요즘 이렇게 손맛 나는 음식 먹기 정말 힘든데. 그 순간부터 그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커피를 사오고 퇴근 시간 늦으면 차를 댔고 어느 날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생님, 와이셔츠 다림질도 잘하시나요? 30년을 했어요. 그날부터 제 손은 자동으로 다리미를 잡았습니다. 이 집 가정부도 아닌데 하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문자 하나가 심장을 깨우다. 퇴근길 집에 앉아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한도윤. 선생님, 어머니 컨디션 좋으셨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뭐 하는 거야? 그날부터 시작된 문자들. 하루에 한 번씩. 선생님,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허리는 괜찮으세요? 심장이 쿵쿵쿵. 60대에 이런 일이 또 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만난 건 돈 많은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편지처럼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남자였습니다. 어르신의 재활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자주 마주쳤습니다. 재활실 앞 벤치에서 어르신이 걷기 연습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뭐 하셨어요? 주부였죠. 남편 회사 애들 키우고 남편이 먼저 가버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비슷했어요. 회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아버지란 역할이 어색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그 말을 들었으면 그의 옆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뀐 게. 하지만 그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르신의 아들을 흔들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면 제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결국 저는 일부러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는 거절했고 셔츠도 다리지 않았고 저는 선생님을 요양보호사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눈치채는데 며칠도 안 걸렸습니다. 어느 날 면회 시간이 끝날 즈음 그는 저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요, 왜요? 요즘 너무 다르셔서요.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우리가 가까워지면 서로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여긴 병원이고 저는 보호사고. 그가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요양보호사로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처음엔 그랬죠. 어머니 돌봐주시는 분, 약 챙기고 밥 챙기는 사람. 그가 옆을 봤습니다. 어느 순간부턴 저보다 제 어머니를 더 잘 아는 사람이 됐고 저보다 저를 더 잘 챙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제 셔츠 주름도 먼저 보고 제가 밥을 못 먹는 것도 알아채고 제가 밤에 우는 것도 보고 있었잖아요. 그건 제가 이 일을 좋아해서. 네, 그 좋아서라는 말이 저한텐 새로웠어요. 돈도 계약도 아니고 좋아서 하는 일을 저는 평생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퇴원 후 시작된 새로운 사랑. 퇴원날 감자탕집에서 몇 달의 재활 끝에 퇴원날이 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나가는 어르신은 제게 손을 꼭 잡으셨어요. 나 이제 집에 가면 선영씨 보기 힘들어지는 거냐? 가끔 뵈러 갈게요. 가끔이 뭔 가끔이야. 전화라도 해. 병원을 나오며 도윤씨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퇴근길에 감자탕 한 그릇 하실래요? 감자탕이요? 한 남자 한 여자로. 오늘만이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자탕집에 들어갔습니다. 수저를 든 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우리 밥 친구부터 해볼까요? 밥 친구요? 네, 한 달에 2번만이라도 함께 밥을 먹는 사이. 자식 자랑도 하고 허리 아픈 것도 툴툴거리고 손주 사진도 보여줄 수 있는 사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머리론 선 넘지 마라. 가슴은 그래도 한 번쯤은. 입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2달에 한 번으로는 안 될까요? 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었습니다. 그럼 매주로 할까요? 아니요, 한 달에 3번. 우리는 동시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60대의 늦깎이 사랑 그 정체. 지금 우리는 그로부터 1년을 더 지났습니다. 밥 친구로 시작했습니다. 순댓국집, 감자탕집, 칼국수집, 병원 대신 동네 식당에서 만납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실패한 투자 이야기, 도망가 버린 꿈 이야기, 천천히 나눕니다. 누군가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요? 그냥 늦게 알게 된 중년 친구입니다. 하지만 압니다. 이 사람 없었다면 제 60대 후반은 훨씬 더 조용하고 외롭고 긴 겨울 같았을 거란 걸요. 60대라고 해서 심장이 안 뛰는 게 아닙니다. 다만 20대처럼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는 게 아니라 감자탕 국물처럼 오래 끓여져서 깊어지는 사랑일 뿐입니다. 결말 진행 중인 사랑. 우리 사귈까요?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압니다. 우리가 서로의 노후를 조금은 덜 외롭게 해주고 있다는 걸. 세상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사랑은 끝난다고. 하지만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사업가, 환자의 어머니를 사이에 두고 어쩌다 만난 두 사람. 우리는 압니다.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여전히 나고 사랑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혹시 여러분도 늦게 시작한 사랑이 있으신가요? 마음속에만 넣어둔 밥 친구가 있나요? 언젠가 우리 모두 그런 사람 한 명쯤은 곁에 두고 늙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더 많은 사랑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늙어가면서도 여전히 따뜻한 계절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